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조각하시느라 바쁘시고 전시 준비 바쁘신데 저희 불교TV 지대방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조각장 불모 허길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저희 지대방을 찾아주셨는데요. 박달 다듬이목 53 선제 동자 동녀 대다를 주제로 세 번째 개인전을 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박달 다듬이목은 네, 그 자체만 해도 골동품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이제 네. 다듬이목이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다 보니까 이게 도시로 나와서 이 골동품 가게의 진열장에 네. 하나 두 개 이렇게 전시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정말 그 박달나무 하면은 가장 강하고 견고하지 않을까요? 이거 돌 같은 나무죠. 네. 못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다듬이 하면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빨래 해가지고 그 또닥또닥 이렇게 두들기던 그거 다듬이 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그런데 그간의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 오셨음에도 개인전은 2014년 이후에 8년 만에 지금 하시게 되잖아요. 네. 오늘의 도약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박달 다듬이목 그 자체만 구하는데도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하나하나 이제 구입하면서 하나 또 구하면은 또 한 작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미뤄두었다가 또 이제 뭐 바쁘지 않을 때 또 이제 또 구해가지고 오면은 또 하나 하고. 네. 그런데 이게 그 박달 다듬이목이라는 게 그 네. 안방에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 나무는 뜨거운 곳에 있으면 다 갈라져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3개 정도의 골동품 구하러 구해갖고 다 오시는 분들이 가져오면은 네. 하나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진짜 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자리까지 그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박달나무를 구해가지고 그 크게 성장한 박달나무를 구해갖고 그 선제동자 동료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듬이로 썼던 네. 그것을 구해갖고 네. 조성을 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귀하죠. 네. 그 자체만 해도 벌써 네. 몇십 년이 됐을 텐데 네. 이 목조로 하는 이 조각은 네. 이 크릭이 가는 게 굉장히 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특히 이 성상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릭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이 많이 쓰면은 네. 건조하는데 온갖 정신이 다 가는데 그렇죠. 이 나무는 벌써 몇십 년은 그 골방에서 굴러다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나무가 너무 잘 말라 있죠. 예, 수십 년을 네, 골방에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나무만 선택받아 가지고 아. 결국 이제 그 네. 동자상으로 이렇게 네.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 박달 다듬이목 이야기가 있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박달나무를 소재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상 10여 년 전부터 한 작품 한 작품은 모았지만은 네. 그 전에 네. 그러니까 한 17년 전에 사실은 제가 108동자를 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연히군지 이게 그 다음 날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날을 잡고 있었는데 그 네. 전날 예. 화재가 나가지고 그 108 동자를 하늘나라로 다 보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미련이 계속 남아서 내가 하고자 한 그 이야기가 있는 전시, 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네. 그 쓰시던 그 네. 생활 도구잖아요. 네. 뭐 옛날에 다리미가 어디 있어요. 그걸 그렇죠. 다 두들겨서 다 우리 생활에 두들겨서. 네. 어른들을 다 옷을 곱게 만들어주고 네. 그런 그 다리미가 우리 생활 도구였었는데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다툼이 있으면은 네. 그 며느리는 그 며느님 다듬이 소리가 다리미 쏘에 자기 한을 풀고 마구 두들겼죠. 막 두들겼을 것 별소리를 같아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막 욕도 네. 하고 뭐 아주 정말 그 사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에.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그 다짐목을 내가 이걸 동자로 네.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다듬이 목이 네. 이 우리가 53 선지식을 찾아간다는 그런 큰 의미에서 네. 53이라는 그 선지식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받은 다듬이 목이 네. 동자 동료로 네. 이렇게 이제 그 환생을 네.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셨군요. 예, 거기에 열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면의 법신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 끄집어내서 다양한 동자 모습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조각하는 것은 네. 정말 그 어떤 불모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네. 부처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불모의 자세, 네. 이 청정한 이 생각, 네. 이 몸속에 있는 정말 그 살아있는 그런 생각, 네. 그 생각을 법신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동자의 모습, 뭐 부처님 모습도 그렇지만은 그 동자의 모습도 다 다른 모습으로 네. 어떤 아이는 조금 뚱뚱하고 네. 어떤 아이는 머리가 크고 네. 어떤 아이는 손에 동물을 쥐고 있고 네. 그 모습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조각을 하는 그 불모의 생각에 의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죠. 다른 의미에서 달라지는 걸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불모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워야지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거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뭐 동자 동녀만 조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부처님 많이 조성하셨잖아요. 네, 스님 저는 네. 뭐 부처님을 조각한 지가 벌써 네. 뭐 50년이 넘고 올해 그렇죠. 54년째인데요. 그러셨군요. 예, 부처님만 조각을 네. 했지 다른 조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아주 어른 네. 15살에 조각에 입문했지만 네. 그 술, 담배, 네. 인스턴트 네. 이건 지금까지도 입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그게 저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최소한의 내가 지닐 수 있고 네. 내가 조각하는 그 조각이 어느 가정집에 뭐 네. 공예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성상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생각 자체에 네.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그러시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작가님이 이제 53 선지식을 표현하는 그 동자 동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 동자 동녀를 조성하다 보면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그 많은 그 동자 동녀가 다 애착이 가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어떤 동자는 애착이 가고 또 어떤 동자는 조성할 때 어렵고 뭐 이런 또 에피소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그 다듬이 박달목을 이렇게 제가 네. 딱 이렇게 조각을 하려고 이렇게 딱 제가 이 네. 손에 잡았을 때 네. 제 생각들 이것은 요렇게 조각을 하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예. 하는데 이 속에서 그냥 썩은 게 탁 나와 버리면은 네. 제 생각대로 안 돼 버립니다. 네. 생각을 안 돼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고개가 이렇게 됐던 걸 네. 약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바뀌어 버리죠. 네.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한 그런 조각이 네.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운 아이가 네. 나오게 됐어요. 네. 머리를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얇아져 버리니까 네. 얼굴이 적어져 버리고 네.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제가 조각한 중에서도 네. 얼굴이 큰 애가 있어요. 네. 큰 애가 있고 얼굴이 조그만 애가 있습니다.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어떤 동자는 생각지도 않게 이쁘게 나오는 동자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생각만큼 또 안 이쁜 동자가 있을 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작가님은 그 15살에 네. 서수연 선생님으로부터 목조각의 기초 기능을 전수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남다른 손재주를 보여서 네. 이 불교 미술계의 대가 네. 이인호 선생과 큰 인연을 맺고 또 불화 초본을 이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조각은 네, 밑그림이 있어야 조각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그 분야, 네. 그러니까 불화를 그리시는 분이 불교의 교리라든가 네. 이런 것을 다 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최고의 불화가 인도 이인호 선생님을 만나서 네. 그 불화 초본을 알게 됐고 아. 불교 교리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또 그분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네. 불교하고 네. 같은 큰 인연을 네. 이렇게 그 맺어오면서 네. 불교 미술을 정통적으로 네.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조선불교 미술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네. 약효 금오 스님 네. 그리고 보응 일서 우일 스님의 제자로 5대째 이어서 도상과 의식 불교 미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얼마나 기쁨이 크셨을까 싶은데 수십 년의 외길이잖아요. 이 네. 목조각이. 네, 목조각을 해오시고 또 108호 목조각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고 그러셔서 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불교 미술은 네. 그 어떤 교리를 벗어나면은 네. 불교 미술 성상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네. 교리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공예품에 불과하고 네. 나무 토막에 불과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도상, 네. 그래서 그 이제 도상과 의식, 그래서 목조 불상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가 의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저 산중에 있는 그 나무 많은 나무 중에서 네. 저 나무가 참 반듯하게 자랐구나. 네. 저 나무로 불상을 새기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선택을 하면은 네. 그때부터 그 나무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네. 옛날 방식으로 네. 뭐 황토를 뿌리고 네. 새끼줄을 걸어서 네. 번을 걸고 네. 옛날에는 동고울이니까 동고울 사방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의식을 하시죠. 네. 그 나무는 작기가 붙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 그렇죠. 나무는 이제 부처님 몸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목신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나무를 그렇죠. 자르게 되죠. 네. 그런 것이 처음부터 끝이가 아. 다 의식이다. 맞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에는 그런 의식을 다 거쳐서 네.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스님에게 우리가 그 구전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어른들 말씀하신 걸 갖고 우리가 네. 실행에 직접 체험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우리 제자들에게 네. 이렇게 전수하고 구전으로 구전으로 네. 전수해서
뭐 제자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 조선시대 때 내려오던 그 전통을 이렇게 지켜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네.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 불교 미술의 계보이신 그 약효 금오 스님 이후 이렇게 일섭 뭐 보통은 일섭문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고로 네.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최초의 인간문화재셨고. 네. 그래서 이제 5대째 우리 네. 작가님이 이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은 교리에 맞지 않으면 불교 조각이 아니고 미술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미술에 있어 우일 스님께 그 기법과 의식,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배우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부처님을 조각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가정집에 공예품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애를 올려서 기도를 하고 뭔가 네. 성취하려고 네. 하는 그런 성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상에는 정말 어떤 불모 자신 자체부터도 네. 그렇게 정성과 그 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는 상품 상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무리 조각을 잘해도 이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뭐랄까 교리에 맞아요. 교리에 네. 아주 똑 떨어져야 된다.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박달 다듬이목을 동자상으로 환생시키는 마음을 담아 우리 곁에 선보이는 허길양 목조각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한 통화 그리고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뜻깊은 후원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BTN 불교 TV가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뜻깊은 후원으로 오늘도 지대방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끊임없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대 불화의 선구자로 최초의 무형문화재 단청장인 일섭 스님의 후학들로 이루어진 그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죠? 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다고요? 네. 네.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데 이제 그 일섭 스님 제일 맞제자가 네. 우일 스님입니다. 네, 네. 이제 우일 스님이 제가 제자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사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네. 거기에 한 300여 명이 네. 조각도 하고 단청도 하고 불화도 네. 그리고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얼마 전에 열반하셨습니다. 우리 석정 스님 네. 또 같은 분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현직 전직해서 한 23명이 지금 무형문화재로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문도네요. 굉장히 큰 단체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 몇 개의 계보가 내려왔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 네. 끊겨버리고 이 일선문도회. 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이야기하면은 마곡사 계룡산파 네. 문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효 금오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보홍 스님,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아주 유일하게 지금 계보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잘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인원도 상당히 많네요. 많죠. 네. 무형문화재 배출도 많이 하고 네. 계시고 네. 아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 옛날에는 우리 어른 스님들은요 네. 한 가지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셨어요. 네. 조각도 하죠, 조각도 단청도 하고, 하죠, 뭐 단청도 단청도 하고 하고, 개금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네. 칭호를 금어라 그럽니다. 금어. 그렇죠. 그런 칭호를 그 어른들은 받으셨대요. 저희들은 못 받아요. 그 어른들은 그렇게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세금자 고기여자 해서 네. 금어라는 칭호를 네. 그 어른들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자들이 네.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단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조각을 또 불화. 하고 네. 개금을 하고 불화라고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일선문도회만 통하면 뭐 모든 불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대 불교 미술을 중흥시킨 불모로 일컬어진 일섭 스님이신데 좀 더 우리 그 일섭문도회 회장으로서 일섭 스님을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저희 이제 선조로 말하면은 마곡사 계룡산파 네. 금호 약효 스님을 중심으로 네. 184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 뒤로 보홍 스님, 네.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일섭 스님이 인간문화재가 되셨죠. 네. 그래서 당대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제자도 정말 많이 키우셨어요. 그러셨죠. 그 우리 석정 스님도 일섭 스님 네 번째인가 제자가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네. 한 20명 가까이 제자를 두셨습니다. 네. 일섭 스님이. 예. 그래서 당대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문도 중에서 이 불상을 조각하시는 분이 93세의 정기만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네. 93세인데 현역이에요. 네. 국가문화재이신데 네. 지금도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분 밑에서 이 지금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많죠. 네. 그 사람들이 다 곳곳에서 뭐 요즘에 뭐 사찰의 불화교실에서 네. 강사님으로 계시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네.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 작가님 후학양성에도 굉장히 남다른 애정과 정성이 있으신데 경기무형문화재 제49호 한봉석 목조각장 네. 그리고 전북 무형문화재 제42호 임성한 목조각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조각장들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뭐 불상을 주로 잘 모신다라든지 네. 네.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저희는 그 조선시대 때 불상을 네. 좀 이렇게 아름답게 봅니다.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좀 무디고 뭐 이렇게 네. 뭐 그렇게 보시는데 네. 좀 소박하죠. 아, 조선시대 소박하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좀 네. 사보면 정이 가잖아요. 정이. 네, 정의가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풍부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조선시대 때 불상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주고 네. 그로 인해서 네. 이 무형문화재도 지정받게 네. 뭔가 이렇게 특징 있게 네. 해 나가야지 네. 그것을 인정받는 거지 뭐 이것저것 뭐 그렇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제자들에게도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네. 뭐 제자가 잘나요 스승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스승님이 친구들- 또 뭐 워낙 출중하시니까. 아니 그리고 네. 저는 우리 제자들이 그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이렇게 신청해서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제가 막 띄워줬어요. 네.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또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렇죠. 찾아가기도 하고 네. 왜 안 해주냐 네. 이렇게 실력 있고 계보가 있고 그렇죠. 계보가 명백한데 확실하니까. 왜 네. 그러냐 해서 가서 네. 내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 제자들 그러셨군요. 지정받을 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 목조각장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고려 시대형의 부처님을 조성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현대 모습으로 네. 또 이렇게 조각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 부처님은 참 소박하시고 친근해요. 네. 네,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전통적인 목조각, 특히 불교 미술은 첫째로 불교를 알아야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조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불교 목조각을 하는 후배들에게 긴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네. 책을 한 권 읽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도 군부대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애들한테 그 일요일 종교 시간에 가서 네. 내가 불교 미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팔상도대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이 팔상도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네.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30분만 이야기를 해도 네. 큰 머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설명을 하니까 이 쉽게 말해 어떤 그 조형으로 네. 이렇게 물체로 나와 있을 때 설명을 하면은 쉽죠.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상도 중에서 네. 도솔레이상 네. 그러시면은 네. 하늘에 계신 호명보살이 네. 코끼리가 하얀 코끼리 이빨이 네. 6개 다는 그 마야 부인이 저 아래서 네. 잠깐 조는 사이에 네. 태몽을 가진 네. 그게 태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조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이 조각을 불교 조각을 하는 그 교리를 알고 하면 네. 포교도 대단합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항상 네. 우리 제자들한테 네. 공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불교 교리가 네. 묻어 있지 아니하는 불교 미술은 네.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네. 저 길가에 파는 공예품에 네. 불과하다 맞습니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네. 제가 참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그 맞제자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검정고시 해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이제 다 마쳐서 아마 곧 논문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열심히 네. 한 제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맙죠. 네. 네. 일하고 공부하고 네. 완전히 이게 불교 미술을 터득한 겁니다. 네. 걔는. 예.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겨서 네. 내가 참 제자 하나 잘 키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교리를 네.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은 네. 불교 미술은 안 되는 겁니다. 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선문도의 후학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목조각을 하시거나 불교 미술을 하시는 불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허길량 작가님의 이 말씀을 좀 다 새겨 들으시고 얼마나 불모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자격을 좀 갖추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스님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좀 남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처님을 보는 것은 아니고 네. 부처님을 읽어야 하느니라. 네. 스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부처님을 읽어야 된답니다. 네. 그래야 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네. 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읽어야 한다.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목조각에 입문한 이후에 평생 현역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말씀 중간중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 실천하고 계신 어떤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특별히 있을까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네.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네. 지금 지키고 가고 있는 거 저는 네. 그 자체가 수행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오후 불식입니다. 저녁 안 먹습니다. 그러시구나. 점심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네. 네. 그걸 몇 년이나 해오셨어요? 지금 뭐 이제 나이 들면서 했죠.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 몸에 단 거예요. 아, 네. 수행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게 수행이죠. 예, 그게 수행이지 네. 않냐. 네. 잡다한 거 먹지 않고 네. 밤에 어디 네. 다니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왜냐면 밤에 활동을 많이 하면은 네. 그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뭐 가서 네. 같이 가서 먹어야 되고. 예, 한 잔 먹어야 되고. 한 잔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네. 그것만 잘 지켜도 네.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회생활에 하고 있잖아요. 다 처자식 다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스님. 네. 그것만 지켜도 되는 것이다. 네. 우리 작가님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셨어요? 아, 좀 사연이 많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7살에 네. 제가 전라도 순천이 제가 고향인데 네.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서남사였습니다. 네. 그 서남사에서 7살부터 초등학교 9살 들어가기 전에 2년을 동자승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거기에 근데 어린 나이에 엄마 가라 그러고 엄마 절에 손을 잡고 계셨어요? 갔죠. 엄마가 손을 데리고 갔죠. 엄마가 데려다가 저래다가 너 여기 살거라 하고 왔어요? 입을 아우, 덜기 세상에. 위해서요. 네. 입을 덜기 위해서 아, 너무 그러셨군요. 가난해서 네. 또 거기서 그냥 가서 배불리 먹어라. 네. 해서 손잡고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더니 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스님 너 여기서 놀아라. 네.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네. 그래서 거기 살면서 뭐 아유 배불리 그냥 먹고 그러니까 뭐 다 네. 잊어버리죠. 뭐 네. 배고프고 있다가 그걸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그 스님들이 네. 흙으로 뭘 비주고 하는 것들이 아. 그게 내 거기 옆에 가서 장난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저는 몰랐는데 아.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갔더니 스님이 그러더라. 저 녀석이 네. 손재주가 재주가 있어. 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네. 내가 이 조각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 그야말로 완행열차 막차를 타고 서울에 뚝 떨어져서 네. 그 공예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이게 목공예 하는 네. 데를 찾아서 거기 가서 만난 것이 우리 서수연 선생님 아. 목공예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거기서 그게 성근이 아니면 안 될 일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전생에는 뭔가 스님들 옆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성근이 있는 우리 작가님이신데 작가님 오늘부터죠 아마 그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개인전 박달나무 다듬이목 동자대여 전시 동자대여라는 전이 열리잖아요. 11월 23일이죠. 네, 23일. 네, 11월 23일. 네, 전시회를 찾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꼭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챙겨 보시라. 네, 아. 전시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그 53 동자 동료들의 그 네. 모습이 다 다르니까 네, 그걸 얼굴을 보면서 네. 그 동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그 불자 여러분들이 네, 구경 와서 이 동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너 나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동자들을 네, 이렇게 친견하면은 네. 참 보람 있는 그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아.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53 선지식을 동자 동료를 다 네. 대화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만약에 한 번 가서 다 대화를 못하면 또 가면 되죠. 그렇죠. 뭐. 네. 6일간 전시하니까. 그럼요. 네. 하루에 가서 한 10분만 챙겨나고 맞습니다. 또 다음 날 또 가고 이러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참 이야기가 있는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찰과 인연이 됐고 또 이제 손재주가 출중하셔서 이렇게 작가의 길로 외길 인생을 54년 정도 네. 지금 걸어 오셨는데 반세기가 넘었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 시대의 최고의 불모라고 칭하는 이 허길량 작가님이시고 그러신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 서원 이제 53 선지식을 동자 동료로 환생을 시켰는데 지금부터는 또 어떤 서원을 세우고 계실까 큰 궁금합니다. 소원이 있는데요. 네, 정말 이게 이제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우리가 그 사찰에 가면 500난상 있잖아요. 네. 500난상들이
전부가 사실상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이 시대에 네. 500난상을 한번 조각을 해보고 싶다는 게 뭐냐? 네. 500가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네. 다 한번 등장시키고 싶다. 네. 그 사람들을 아. 다 부처님 제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소원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500분의 모습이 다 다르면서 직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네. 우리 부처님 제자를 만들고 싶다는 네. 제 소망입니다. 네. 앞으로. 아유. 우리 작가님. 그 500분을 다 부처님 제자로 조각해서 만들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수행으로 네. 정말 저녁에 나가지 않으시고 음식 다 조절하시고 오후 불식 하시고 이런 게 다 수행인데 네. 그 수행을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꼭 우리 작가님의 그 소원이 성취되시길 저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네,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흑일양 불교 목조각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 뿌듯하네요. 내가 만든 작품이 수백 년 세월이 지나면 문화재가 된다는 생각에 조각할 한 번에도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불교 미술의 전통과 더불어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흑일양 작가님의 목조각 전시는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29일까지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걸음해 주시고 또 이 불모님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경빈 불자님, 권혁순, 김민철 불자님, 그리고 김태숙, 손옥순 불자님, 조경혜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시고 부처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